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최근에 발표한 안산 장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4일 그때부터 이제 5월 6일 4일날 발표했지만 보통 알고 있는 사람들 한 5월 6일 정도, 왜냐 그때 연휴이기 때문에요. 그때 발표를 했는데요. 안산 장석 14,400 정도 됩니다. 14,000원 조금 넘습니다. 보시면은 안산 장상 너무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했어요. 5월 4일날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더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안산 장상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 개통으로 해가지고요. 장하로까지 이제 여기는 신설과 교통편을 더 확장하고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해 녹지축을 확보하고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 저희 3기 신도시는 거의 다 친환경이고 교통편이 좀 다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 전에 나왔던 거라 쭉 지나가고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데 좀 늦어질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은 토지 보상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좀 일사천리 빨리 하면 21년 말부터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제가 3기 신도시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선 공고를 받으니까요. 장성에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안선을 개통하게 되면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환승, 지하는 좀 다른 형태로 가고 환승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보면은 역사 중심으로 이제 보행축을 더 이제 신경 쓰는 거고요. 생활 SOC를 조성해서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 예술이 공존하는 이것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좀 좁아가지고요. 일단은 여기에 내용들이 있고, 신안산선, 수원 목감간 연결도로, 신안산선 신설역이 생기죠. 이런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PPT로 설명드리고요.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LH 경기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가 같이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상 1층은 환승시설이고요. 지하 2층은 환승 주차장으로 입체화시킨다고 합니다. 판매나 숙박, 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가지고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좀 이따 PPT로 더 크게 있지만은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 상업시설이 있어요. 상업시설이 있다는 곳, 거기에 전철역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여기 전철역이 들어오고 여기에 문화공원시설을 만들고 위에 같은 경우는 역사 둘레길 해가지고 주민 참여형으로 마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친환경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분양을 받으려면 어디를 받아야 되냐? 전철역 가까운 곳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또 문화시설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이쪽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이 가깝다는 건 곧 그 장상지구의 대표 아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이쪽에 좀 많이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 이거는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위쪽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PPT로 들어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보게 되면요, 이제 지구 지정 완료된 인 게 있고, 지정이 이제 진행한 지구도 있습니다. 일단은 전에 설명드렸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그에서 안산 장성에 대해서 상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과천도 있는데, 그거는 많지가 않아서, 관심도 워낙 많습니다.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니까요. 안산 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안산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25분 정도 안에 여의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는 어딘가요? 우리나라의 그 원래 증권의 거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 부대들이 많이 가는 게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게 강남권이냐, 여의도권 빨리 가냐, 아니면 종로, 우리가 광화문 쪽도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그렇게 강남처럼 많이 받지를 못해요. 거기 노후된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만약 전체가 다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아파트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꼭 여의도 말고 여의도에 출근하신 분들이 그 지하철을 찾잖아요. 근데 그 서울권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이 신안산선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라인으로 수요층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발표하자마자 목감과 강명역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안산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을 아직까지 받쳐주지 못했어요. 지금에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가격이 좀 오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한 2025년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감이나 광명까지는 못하더라도 목감 정도를 예상하면은 어느 정도로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조금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정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비교 자료들이 있으니까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곡동, 양산동 해가지고 이렇게 1원입니다. 14,400세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66만 평에서 67만 평 정도 됩니다. 여의도는 한 25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30분 이내니까 25분 정도 됩니다. 2024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한 2025년에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도로가 이렇게 되고 수원 목감 도로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2022년이니까 22년에서 2023년은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안산 장산지구인데요. 위가 이제 목감이 있고 그 위가 광명이 있습니다. 광명이 돈을 많이 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철도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쪽이 좀 많이 소외를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광명 지역이. 근데 이번에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많이 수혜를 받죠. 금액들이 많이 상승했고 목감도 이 전철이 예정이 되면서 그쪽에 이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금액적으로도 많이 받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쪽 지역이 조금 공급이 좀 많았던 영향도 있고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서울권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신안산선이 들어오는데도 특혜를 못 봤어요. 그동안 이제 점차 조금씩 올라가겠죠. 주택 공급이 초과가 되면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수요층이 받아줘야 되는데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이 됐다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거기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1층과 2층 이렇게 변하고요. 장상주의 대표 관문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만약 다 되면은 많이 좋아지겠죠. 보시면은 이게 신안산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시면 2024년에서 2025년이니까요. 이게 이제 서울역까지 제일 중요한 게 여의도하고 서울역을 얼마나 빨리 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영등포도 있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쪽이 지금 많이 소외받았던 지역들인데 영등포가 요즘 많이 핫하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광명이 그동안 금액들이 안 올랐는데 이 발표되고 나서 좀 금액들이 많이 좀 상승을 했어요. 목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대곡 소사선입니다. 대곡 소사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시흥 신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다 보니 이쪽도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더 깊게 들어와서 보면 일단 이쪽 이제 도로가 있고요. 중요한 건 지하철이니까요. 보시면은 좀 흐릿지만 이게 여의도 위에서는 여기 보시면 서울역입니다. 공덕이랑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광명, 목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중간에 들어옵니다. 요쪽으로 목감 밑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곡 소사선이 보이고요. 쭉 내려와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다닐지는 좀 후에 봐야겠지만은 나중에 여기 대곡 소사선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충분히 여기서 거주할 수 있거든요. 지하철만 한 번에 간다면은
그게 꼭 경기도가 꼭 경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서울하고 수도권은 이제는 거의 일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워낙 강남권, 여의도권, 종로에 가기가 너무 1시간 이상 너무 걸리니까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30분 이내면은 그건 꼭 경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서울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이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 건데요. 크게 키워봤어요.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요금을 볼게요. 저는 이거 보기 전에 이거 보고 알았는데, 여기 상업지구 보고, 바로 이쪽에 상업지구 옆에 이제 역사가 들어오고, 그곳에 공연, 행사, 전시, 체험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 영화관, 그리고 연극, 문화공원을 즐길 수 있는 곳. 그러면 그런 곳이 어떻게 되냐? 장상지구의 당연히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분양을 받을 때 어디를 받아야 되냐? 이쪽 지역을 받은 겁니다. 이쪽 지역이 경쟁이 제일 심할 거예요. 이쪽에 분양을 받는다면 장상지구의 대표 아파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다른 데 비해서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소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역사 둘레길로 해가지고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몇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일단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 지역이더라도 그동안 공급이 많아서 많이 좀 수혜를 봤었어요. 안산 그쪽에는요. 그 금액을 먼저 보면 알고요. 그 후에 광명이나 목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안산선 때문에 바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올랐어요. 그런 거 설명드리면서 이제는 그냥 PPT로 안 하고 말로 설명드릴게요. 한번 했더니 어느 분이 댓글로 너무 희망상이 어떠냐. 그건 제가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냥 보고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면 제가 여기 있겠나요? 그냥 컨설트 크게 차려가지고 다 맞히니까요. 점집 차리는 거죠. 근데 예상을 하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무겁게 말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안산 지하도 이쪽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직방 거기를 좀 참조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 안산 프로조는 2023년에 들어오는데 1700세대인데 분양가가 1400에서 1500대였습니다. 그 초지역은 이제 두 번째 인기 순위인데 2019년 6월 달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오른 게 한 7천만원, 3천만원.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죠. 근데 이게 전세가를 보면은 시세에 비해서 한 더블 정도 차이 나요. 아직까지 이제 지하철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층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일단 수요층들이 올 거 아닙니까? 왜냐면 금액들은 좀 부담이 되고 조금 저렴하면서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하철이 한 방에 온다. 그럼 수요층이 몰립니다. 수요층이 몰리면 어떻게 되냐?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매매가는 자동으로 오르는 겁니다. 갭 차이가 적어지면은 그만큼 매매 수요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그거는 자연적이게 흘러가는 심리입니다. 후에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나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인기는 안산 라프리모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평형대가 이제 좀 작은 평형대도 기본 평형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차이가 이렇게 보면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급격하게 그때 쭉 올라왔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그만큼 여기가 요즘 분위기도 있지만 공급이 그동안 많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가격이 상승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면 안정이 되고 수요층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그동안 못 받았던 거 어차피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과 강명까지 아니라도 목감 정도는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평당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초지역이 있는 건데요. 이편한 세상인데 여기도 분양 평당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1년 9월달에 입주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네 군데를 보시면 평당가는 한 1300에서 1400 정도에 분양을 했구나. 그리고 프리미엄은 아직 많이 안 올랐네. 그러면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까? 저기 장성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년 3년 뒤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분양가가 되지 않을까? 지금 매매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보통 분양가는 그 지역보다 조금 낮잖아요. 특히 공공으로해서 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2020년, 2021년, 19년, 그러니까 19년, 20년에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2년, 3년 뒤면은 이 정도 분양가는 되지 않을까? 한 1300에 한 1400? 1300에서 1400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광명역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달에 여기 입주했는데 분양가가 5억대 초반이었어요. 30 몇 평대가. 그러면은 평당가가 얼마 됐냐면 1800 정도, 1700 정도 됐을 거예요. 1500에서 한 1700 정도가 분양가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억 6천만 원 1월달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33평이나 치면 평당 3천만 원이 넘어간 겁니다. 더블 친 거죠, 더블.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는 2019년 2월달에 입주했는데 작년 5월달에 7억 1,500이었던 게 지금 8억 8천까지 올랐어요. 1억 7천이 올랐습니다. 분양가로 치면 평당가 치면은 한 2천만 몇 방은 2천만 원 초반대였던 게 2천만 원대 후반으로 온 거죠. 중반 후반으로 온 겁니다. 이제 목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감이 여기 2017년에 입주했거든요. 그때는 분양가가 보시면 20평대였으니까 평당 1000만원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20 몇 평짜리가 23평, 24평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걸 따지면 23평이잖아요. 23평이면은, 지금 이게 분양평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2천만원 초반입니다. 이게 6억이라 치고 23평이라 치면은 한 300? 400? 2400에서 2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마치 23평이면 1억 4천이 남으니까 이상하면 2500 정도. 분양가가 2500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평당가가. 그러면 그 분양을 한다고 치면 목감을 비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바로 위니까. 근데 장상이 더 이제 가구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대형으로 들어오니까. 대규모니까요. 그러면 그냥 분양가를 평범하게 한 1400에서 1500을 잡는다. 아까 내가 1300, 14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분양가가 지금 6억짜리에서 23, 4평이 한 2500 정도 하는 겁니다. 2500.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2천만원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 된다고 치면 평당가로 따지면 한 800, 7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만약 1400, 1500에 분양을 한다고 치면 중심권에 좀 멀어지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중심권에서 그 근처로 본다고 치면은 이 정도 분명히 충분히 이 금액을 받쳐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23, 4평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계산기를 떼지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23평 정도 된다고 치면은 만약 이 정도로 받아준다고 치면 만약 23평을 분양을 한다. 한 1500으로 하면 3억 한 45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억 좀 넘게 남길 수 있는 거겠죠? 절대 마이너스 날 수가 없습니다. 목감이 이렇게 가는데 바로 장사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많았었지만 그게 다 안정화가 될 거고요. 친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빨리 가족들과 의논하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그건 발빠르게 가겠지만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산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경기도니까 우선으로 30% 먼저 공급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경기도, 거기서 또 떨어지면 서울에 같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산에서 처음에 공급을 할 때는 청약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다시 공부를 해서 제가 그거 따로 올릴게요. 그러면은 거기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 점수에 떨어진다면 경기도에서 붙기 힘듭니다, 솔직히. 청약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기회들이 있던 분들은 점수가 낮으면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동안 평균적으로 따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갈 테고요. 80% 초과 말고 나머지 같은 경우 추첨인데, 그 지자체가 결정을 하겠지만, 무주택한테 먼저 75%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5%를 처분 서약 하신 분한테 줘요. 근데, 아까 제가 또 설명드리죠.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분 서약이 안 돼요.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출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전매 제한은 3년에서 8년입니다. 보시면 이제 거주지 기준으로 이제 아시죠?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거주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특별시 여기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이게 들어갑니다. 뭐 이거 그냥 가볍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는 국가가 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특별 공급입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명드렸던 거, 특별 공급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1세대인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 안산 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거나 공감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